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홍류동 계곡은 바로 해인사가 있는 사찰. 홍류동 계곡에 물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철경이 아까 말했죠. 산인지 물인지 구별이 안 가. 어떤 이는 물이라고 어떤 이는 산이랄 만큼 웅장하고 시원했어. 가야산 홍류동은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가야산 홍류동 계곡이죠. 산세가 수려해, 웅장해, 아름다운 계곡. 산시산 수시스러운 분별심이 사라진 절대 경지요. 아까는 산이다 물이다 몰랐잖아요. 본래의 면목을 나타내는 중도부리 자리야 를 드러내고 있는 선어야 선어.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걸 또 성철 스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뭐 저기는 뭐 그 어디요 그거 선요 고봉 원묘에 선요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 드러내고 있는 선어로 대광명체는 불성자리를 이루고, 대광명체가 뭐예요? 불성자리죠. 불성자리에서 볼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아니라다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해놓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본래 면목 그대로 광명체더라. 이러고 쭉 진여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여불성. 우리가 진여불성이라고 해요 안 해요? 오 마이 갓 그냥 왔네. 불성. 가야산은 구름 속에 묻혔는데 맑은 물 석간에 흐르고 대광명체의 못으로 다가오는 홍류동 계곡들은 걸림이 없고 끝도 없어 하늘과 땅을 이어버렸어요. 어디가 땅인지 하늘인지 몰라. 가슴을 풀어헤치고 아득히 바라보니 물과 타모산처럼 흘러내려가는 가야산 홍류동 계곡의 장관을 노래하고 있더라. 여기서 대광명체는 깨달은 존재인 부처, 불레불 그 자체. 그러니까 말은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 자리가 불성이라는 뜻이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근원인 영체와 상념이 사라지고 오로지 불성이라고 하는 우주와 하나게 된 대광명체와 육체인 몸으로만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한 거 나오고 있죠. 체와 용이요. 영체는 체, 용. 생각은 항상 움직여야 생각상 움직이죠. 그러니까 체와 용을 말하는 거예요. 체와 용이 다 사라져. 원래 체와 용은 이 자성자리가 체와 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둘 다 사라지면 불성자리만 나와. 우주와 하나가 돼 내가. 그거를 대광명체라고요. 대광명체와 육체니까 이 육체 자체가 불성자리라는 거죠. 몸으로만 존재해요. 몸만으로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불성자리를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 몸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딴 데가 찾으면 안 된다고. 허황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가 존재해야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내가 부처인데 뭔 놈의 부처를 딴 데가 찾아.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죠.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부처 자리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부처 자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빛나고 있죠. 어떻게 합당해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있나요? 안 듣고 있으면 부처 자리가 활동하고 있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부처로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그 자체가 부처라니까. 자기가 나를 부처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자도 부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처라는 걸 딴 곳에 찾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몸 안에 있어요. 설하고 있는 경우다. 여기에 고운 최치원이 해인사에 머물면서 이미 홍류동 계곡 장관을 자신의 심정을 담아 노래하고는 예 시가 있죠. 경사가 이제 삼수갑산 가셔가지고 그걸 또 끄집어내. 수여산은 물과 산의 분별이 사라진 절대. 물이 곧 산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과 산을 구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누가 저거를 산이라고 그래? 누가 이걸 물이라고 그래? 천만에. 이것을 산이라고 하면 이게 물이 되는 거고 이게 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또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하는 그 마음 본체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둘 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게 옳지 않아요. 제치원이 지은 시를 경하는 흘러가는 계곡물에 발을 담궈놓고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조용히 읊고 있어요. 왜 동병상련이죠? 경허선사도 쫓겨가서 숨어있고 은거지야.
최치원도 쫓겨가서 숨어있는 은거지라니까 지금 홍제암이. 아시겠어요? 말은 경호선사가 지금 뭐 법주니 무슨 뭐 종주니 뭐 하는데 사실은 이게 쫓겨온 것이죠.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경호선사가 그 법주니 맹주니 뭐 무슨 뭐 종주니 하고 이 조실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위태위태한 불안한 상태죠. 결국은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을 이 해인사에서 떠나시잖아요. 여기서 고운 치치원이 해인사에 머물면서 이미 홍주동께 그 장관을 자신의 심정과 담아서 조용히 있는 예시가 있어요. 수여산 했나요? 동병상련. 자, 갑니다. 무슨 시일까요? 제가야산 독서당. 이 앞에 제자를 붙이면 작정하고 붙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음은 아무 생각 없이 썼어 이야기고, 우리 형사도 제마곡사, 제마곡봉 이렇게 제자를 작정하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는 최치원이 작정하고 이걸 쓰신 거예요. 어디서? 가야산 독서당에서. 그러니까 독서당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그 홍제암을 스스로 독서당이라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독서가 계셨으니까. 따로 독서당은 없어요. 광분 접서 후중만이요 인어 남분 지척간이로다. 상공십이 성도이니 고교루수 진농산이로구나. 이렇게 했죠. 광분 첩석. 이것도 7원 절구니까 7원 절구죠. 하나 둘 셋 넷 7원 절구니까 네 자 세 자로 끊어보세요. 광분 첩석. 광분하고 난리가 났어. 우리가 광분한다고 하죠. 미칠 광해야 분주할 분이고. 첩석. 첩첩이 쌓여있는 바위 사이. 그러니까 그 홍제암을 가보면 바위가 촥촥촥촥촥촥 쌓여있어요. 내가 홍제암 한번 들어갔다가 경호선사 흉내내려고 하면 들어갔다니 물살에 휘말려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물살이 센지. 어마어마하죠. 첩첩한 바위 사이로 광분에 뭐가 첩석 후 우러대 중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자는 무거울 중이 아니고 거듭 중자예요. 거듭히 산이 이렇게 쌓여 있어. 첩첩 쌓여 있어요. 겹겹에 봉우리 만자. 첩첩이 쌓여 있는 봉우리가 그 광분해 갖고 그 바위 사이로 울려 미친 듯 달려와서 누가 물이 미친 듯 달려와 갖고 겹겹한 봉우리를 울려댄다 이 말이야. 광분 첩석 후중만 겹겹한 봉우리를 울려대니 사자후자잖아요. 사자후 울음후자니까 첩첩한 바위 사이를 미친듯이 달려와 가지고 막 겹겹한 봉우리를 울리니 이런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인어 난분 직적간이로다. 사람의 말소리조차도 구분하기가 어려워. 뭐라고? 이렇게 내가 진짜 해봤어요. 이거 안 들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들어가서 했는데 도저히 안 들려. 그 물소리 때문에. 인어남분 지척간에 있어도 말소리가 안 들려요. 상대방 말소리가 뭐라고 하는데 그 물소리에 그냥 휩쓸려서 어마어마한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지금도 그럴라나? 이 이야기는 내가 23살 때니까 내가 69시 23살 뭐냐 몰라. 그래서 분간하기 어려워라. 상공십이 성도이니 상공 항상 두려워할 공이에요. 내가 항상 두려워해. 아주 끔찍한 놈들 때문에. 뭐 시비? 바깥 세상에 시비가 일어나 자꾸. 최치원은 죽일 놈입니다. 늘 시비하는 소리에 공포스러워. 도이 내 귀에 도착해서 들릴까봐. 도달할 도잖아요. 내 귀에 들릴까봐. 그러면 시비하는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릴까봐. 나랑 똑같네. 나도 지겨워. 그 시비하는 소리 들으면 아따 너 잘났다. 왜 이렇게 인간들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지가 더 세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뭐 내려놔야지 내가. 그러한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고교로진 진농산이로다. 그러한 거로 교류 가리킬 교 물이 흐르는 거 흐르는 물 류수 흐르는 물로
진동산, 진농산. 이 롱자는 뭐예요? 희롱할 롱이죠. 희롱할 롱인데 이 그 세속에 있는 흐르는 물로 이 세속에 그 희롱하는 것들을 다 감싸버렸다. 덮어버렸더라.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뭐가 물이 흐르는 물로 감싸가지고 흐르는 물로 온 산을 감싸가지고 그 들어오지 못하게 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채치원이는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은거를 하게 됐고 그것들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 지금 흐르는 홍류동 물로 온 산을 다 둘러버렸다 이 말이야. 감싸버렸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홍류동 계곡에 와 있는 채치원의 시를 경어선사가 끄집어내서 이거를 이제 어디 가서도 더 끄집어내냐면은 그 갑산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아득포제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아득포제를 넘어가는데 이 대바군이롱이라 했구나. 희롱할롱이 아니고 대바군이롱이니까 이렇게 이거냐면 대바군이롱이라고 하니까 가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롱자가 지금 희롱할롱이 아니고 그냥 산으로 가둬버렸더라 이런 말이야. 우리가 왜 대바구니 만들어가지고 새장 만들어 넣잖아요. 그러니까 가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바구니가 가둬버렸어요. 롱산, 산을 가둬버렸어요. 새속의 소리가 들려올까봐. 그러니까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감싸버렸네 했는데 이 시를 이제 어디서 끄집어내냐면은 이제 한일합방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더 꽁꽁 숨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남쪽에서 와서 말해주니까 이제 갑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갑산 아득포제를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갑산 노입에 강계 아득포제를 지나며 이렇게 그 시를 남겨요. 근데 거기에 최치연의 비가 있어. 그것도 또 운명이겠지 뭘. 뭐냐. 이 시는 최치원이 가야산 홍류동의 풍광을 노래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세간의 소리를 이 홍류동 물소리가 귀를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위로의 글로 옳고 쓰고 있어요. 훗날 경어 역시도 나오네. 삼수갑산 이수동을 지나면서 장진강의 물소리에 최치원의 시를 떠올리며 남녘에서 자신을 폄훼한 무리들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려요. 듣기 싫어. 뭐 마종이니 뭐 악마니 뭐 생불이니 언제는 생불을 했다가 언제는 마종을 했다가 가야산 홍류동의 물소리는 폭포가 흐르듯이 이 장관이 어떤 이는 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산이라고 그래요. 뭐가 맞을까?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데 다시 자세히 가슴을 풀어헤치고 보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산과 더불어 물이더라.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별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야산은 구름 속에 묻혔는데 가야산이 구름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안 보이는 거죠. 맑은 물은 석간 사이에서 말없이 흐르는 이 장관, 이게 중도. 이것이 바로 진리에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산과 물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분별심이라는 거죠. 안 보인다 해서 산이다 그러고 한꺼번에 물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앞가슴을 풀어헤치고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얼마나 이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시가 중도를 드러내는 시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참면목인 대광명체더라 이런 얘기야. 이 걸림도 끝이 없이 펼쳐진 장관의 대광명체 앞에 앞가슴을 활짝 풀어제치고 아득히 끝이 없는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곧 물과 다르지 않는 대광명체의 산이 있어. 그래서 이게 중도부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라 뭐를 내지 말라. 분별심을 내지 말라. 응?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산이라고 하고 안 보인다고 물소리만 들린다 해서 물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다 내가 지어낸 분별심이더라. 해인사 홍제암에 있는 사명대사의 탑 및 비가 있더라 이런 얘기요. 써있어? 써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과 정의후 재란 때 승병장으로서 큰 공을 세운 승려로서 이곳 홍제암은 사명대사가 수도하가 세상을 떠난 곳이니 홍제암이라는 남자 이름은 홍제종자랬죠. 사명대사 입적 후에 광해군이 내린 자통 홍제종자라는 시호에 딴 곳이고 홍제암의 북동쪽 20m 지점에는 사명대사 탑이 있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거대한 종 모양의 탑이고 당당한 형태와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고 기단은 하나의 돌로 된 2단을 이루었고
아랫단은 사각형이고 윗단은 둥근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비석을 쪼갠 거예요. 비석. 이거는 아니고 그 위에 종 모양의 몸돌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탑의 꼭대기는 연꽃 봉우리에 모양의 보주를 올려놨다. 사명대사 석장비가 있죠. 그대는 태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석으로 광해군 4년에 누가 있어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했다랬잖아. 그런데 가히 사명을 추모하는 마음이 엄청 깊었어요. 일제시대 때 비문의 내용이 민족군을 불러온다 해가지고 일본 놈이 변소로를 앞세워가지고 가서 쪼개 일본 놈 합천경찰서장이 4조각으로 쪼갠 것을 1958년에 다시 접합했어. 그래서 붙였어. 지금이 그거예요. 4조각 난 비석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아시죠? 계속 눈물을 흘린다 했죠. 이 석장비는 현존하는 사명대사 비어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되었고 문장이 매주 빼어날 뿐 아니라 비문의 대사의 행적이 비교적 소상하게 적혀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로도 그 가치가 높더라 이런 얘기죠. 이처럼 합천의 인사 홍제암 사명대사 및 석장비는 영정이 모셔져 있는 홍제암은 경호선사가 아주 좋아해요. 여러 기능의 공간이 하나의 건물 안에 모여있는 특이한 형태의 암자예요. 암자는 그러다 크지 않은데 그 역사적 의미가 많은 곳이죠. 왜냐하면 임진왜란 일으켰을 때도 사명대사죠. 또 신라시대 때도 최치원이 또 그거 했죠. 우리 경호선사가 또 계시죠. 그러니까 홍제암은 보통 곳이 아니에요. 각 공간의 위계와 기능에 따라 건물 구조나 양식의 수법 여러 형태를 표현하고 있어서 역사적 의의 나오잖아요.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또 건축적인 가치도 매우 크더라 이런 얘기예요. 홍제암 꼭 가보세요. 홍유동 물소리에 세상실험이 꼬러지 바둑과 차를 못하며 살았던 최치원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바둑과 신선 노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호사가 신선이 되고 싶어 한 게 이거예요. 최치원 그는 갓과 신발말을 남겨놓은 채 홍루중 계곡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라는 전설의 주인공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최치원이 맨날 거기서 앉아서 바둑만 듣다고 합니다. 시를 읽고 바둑을 두면서 이따가 갓과 신발을 벗어놓고 홍루중 계곡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죠. 경호 또한 그러하리라. 우리 경호선사도 그러고 싶었어요? 뭐냐? 그러고 싶었다. 경호는 구한말 정치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많은 삶을 살아야 했으니 신라말 정치적 혼란과 우리가 깊은 신분제의 차별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시대에 불어나였던 고운에게 홍유동은 방랑자의 종착지이다 마음의 쉼터였다는 경호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쉼터가 삼수갑산으로 끝을 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치원은 그래도 거기서 신선에서 들어가서 팔자가 경호선보다 좀 나아요. 근데 경호선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삼수갑산으로 가시죠. 가야산의 거친 산세와 홍유동의 아름다움에 취한 그가 남긴 시 한 편을 경호는 자신과 닮은 최치원을 떠올려요. 내가 전생에 그대가 아니었을까? 잠은 대답하면서 낮게 최치원의 시 입산비를 읊조리고 있더라. 최치원의 시가 또 남아있어요. 입산비. 입산비 뭐라고? 승호 막도 정산호요 산호 하사 경출산이로 시간 타일 오종족이니 일립 청산 갱불안이로구나. 승호 승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승려승이죠. 스님아 막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도자는 말할 도자도 돼요. 막은 뭐뭐 하지 말라죠. 말하지 말라. 청산이 좋다고. 승아 스님아 산이 좋다 말하지 말게 이 소리요. 이게 뭐냐? 산이 좋다 말하지 말라. 뭐가 좋다 하라. 물이 좋다 하라 이러면서 산호 하사 경출산이요. 경은 갱이라고 읽어죠. 다시 갱 그죠? 산이 좋다고 하면서 어찌해서 하사 어떤 일로 다시 또 산을 나오냐? 언제는 산이 좋다며. 스님아 산이 좋다 말하지 말라. 산이 좋다면서 왜 다시 또 나오느냐? 시간 타일 오종적이요. 시간 내 종적을 한번 두고 보소. 시험해봐라. 내 종적을 훗날 타일은 훗날이야. 오종적 나오자죠. 내 종적을 훗날에 타일 훗날에 한번 실험해봐라. 실험해 볼간자죠. 시험할 시 볼간. 뒷날에 내 종적을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해놓고 버려요. 일립 청산 갱불안이로다. 한번 청산에 들어가면 내가 한번 청산하면 다시 갱자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내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잠깐 물 좀 보러 왔어. 내가 뒷날에 한번 봐봐. 내가 한번 산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입상가잖아요. 입상가. 그러니까 그 뭐가 좋다? 결국은 산이 좋다, 물이 좋다. 산이 좋다는 거죠. 산이 좋다. 스님, 그대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만 정령 산이 좋다면 어찌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가? 나오는가? 두고 봐. 다른 날에 내 종적을 한번 정산에 들어가서는 다시 나오지 않음을 민중의 지도자 황소를 처부수라던 지식인 이거 그 토항소 경문을 이거 썼잖아요. 최치원이가.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 토항소 경문 그죠? 최치원의 현란한 장광설에 뚝뚝 묻어나는 절창에 입산시더라. 그러니까 최치원이 난 한 들어가면 안 나올 거야. 토항소 경문이라는 거를 써서 저기 했는데 오래돼서 나도 황소인안이 있었잖아요. 어? 토항소 경문 나오잖아. 최치원이 황소인안으로 유명해서 황소를 꾸짖은 토항소 경문이 그거라고 합니다. 당나라에서 지은 편지 형식의 경문인데 당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킨 황소에게 항복을 적용하는 내용의 글을 논리정연하게 써가지고 최치원이 유명하게 됐죠. 그러니까 황소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황소인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최치원이 그 토항소 경문을 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토항소 경문으로 최치원이 유명하고 또 나중에는 개원필경이라는 것도 쓰죠. 이분이 경계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개원필경, 토항소 경문 이런 것도 남아 있죠. 개원필경 쓰다가 쫓겨났던가? 개원필경이 누구를 이렇게 경계하고 그 했던 건데 오래돼서 임금을 그 저기 하는 그런 거였죠. 20대에 했다고 합니다. 헌광하게 바치기 위해서 지은 거래요. 그래서 미움을 받나? 엄청나게 많아요. 개원필경이. 일단 거기까지 힘들어. 한번 청산에 들어가서는 다시 나오지 않음을 민중의 지도자 황소를 처부수라던 지식인 최치원의 현란한 장강술에 뚝뚝 묻어나는 절창의 입선시다. 최치원이 다시 세상을 주의하며 자신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역설과 과장이 섞여 있는 그러한 토항소 경문이더라. 그러나 그의 시대는 갖고 즐겨졌던 홍길동의 신선의 자취로 만남을 운명을 되돌릴 수가 없었더라. 그는 말년에 홍류동 농산정이라는 곳에서 정자에 앉아서 시를 짓고 후학을 가리키며 여생을 보내서 농산정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최치원은 가히 경어의 전생이 아니겠는가. 1100년이 지난 지금도 11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아니고. 정자 한켠에는 그의 채취가 남아있더라. 농산정은 남아있어요. 고개 하듯이 바위 틈을 넘나드는 홍류동 물줄기를 한동안 바라보던 경어는 이제 발걸음을 돌려 약수함으로 향했더라. 약수함. 나는 경어선사가 약수함에 머무른지도 모르고 제가 대학교 때 그 수련대를 갔다 그랬잖아요. 해인사 수련대. 저는 이제 그 삼사람에서 머물고 5박 6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성철 스님도 계셨고 또 일타 스님이 이 손연배했습니다. 한테 청정심이라는 우리 쉬운 6명의 법명을 다 지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쉬운 6명을 다 떠나보내고 나는 혼자 남아요. 남아서 약수함에 가서 2달간 있죠. 거기 가서 나중에 보니까 설정 스님이 말하는데 그 약수함 현판을 경어 스님이 써주셨대야. 오 마이 갓야. 어찌됐건 응? 깜짝 놀랐죠. 내가 그 약수함이 경어선사 글씨였다면 좀 더 자세히 볼걸. 지금은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와 또 이 관계성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찌들찌들한 것 같은데 경어선사 가신 거 다 갔어. 약수함 편액을 써주고 다시 퇴설당으로 향했어요. 약수함은 쬐끄만해요. 서산에 남아있던 그 대신
약수함은 그 해인사 그 입구보다 입구 쪽에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죠. 서산에 남아있던 한쪽 아기가 꼴락 넘어갔더라. 홍유동은 실로 진외의 속세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난 곳에 선경이었더라. 바위와 돌과 바위 사이로 유유히 흘러내려 농상전 앞에 높은 석대에 떨어지는 웅장한 물소리와 무성한 나무들, 그리고 어디선가 추적이는 이름으로 새소리에 경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으니 경호서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인사에 추석하시면서도 태살 땅에서 계신 게 편한 게 아니라, 태살 땅은 그 옆에 선방이 있잖아. 선방이 수선사가 있어가지고 맨날 지도하러 가야 되고 그 불편해. 그런데 어디? 홍유동 내려와서 홍제암에 머무실 때가 가장 편안하고 그 경호선사가 그나마라도 선정을 즐길 수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최애의 장소가 해인사에서는 홍유동 홍제암이었어요. 써있잖아요. 어디선가 지저귀는 이름으로 새소리의 경호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으니 흉금을 서늘케 하고 머리를 가볍게 하였더라. 흉금을 서늘케 한다는 거 뭐예요? 흉금을 다 내려놔버려. 머리는 가볍게. 룰루랄라 지금 일본 놈들한테 쫓기거든지 팔든지 그런 건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재치원 사명대사 이렇게. 그래서 아마 홍유동에 와서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 이건 또 여기 와 있네요. 그림이. 그래서 이 농산정은 뭐예요? 농산정은 아까 말했듯이 최치원이 거기에서 그 바둑 뜨고 시 쓰고 했던 곳이 농산정이랬죠. 여기는 경호선사가 있는 홍제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전봉준 장군의 그 부인이었던 경호선사의 여동생 동희. 얘가 동희예요. 동희가 그네 타고 노는 그 모습을 경호선사가 떠올리면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제7부 제21편 영원하면서 대종교와 경호선사가 이제 영남지방은 많이 해서 이제 호남지방으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호남지방에 이동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간 게 송광사지요. 제201편 해인사 수선사 방화민을 쓰다. 또 영원하면 안 떠났네. 방화민은 뭐죠? 방화민은 경호선사가 해인사에서 1899년에 처음 쓰시고 두 번째 경자년에 기해년에 처음 쓰시고 두 번째 방화민을 기해년 경자년 1900년 경자년 동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1895년 3월 30날 이거 음력이야. 새벽 2시에 종로 전옥사에서 형정이 이슬로 사라진 전봉주는 경화가 수습한 시신으로 옥멱산 희석에 묻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니 만약 동학농민 혁명의 숙의 전봉중이 저행을 당한 것을 안다면 농민들의 민심이 동요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천인 공로하게도 1895년 3월 30날 3월 29일 날 사형 온도로 해놓고 30날 하는 거예요. 교수형으로. 사형 구형 하루 만에, 그것도 하루도 안 지난 거야. 만 하루도 아니고 그것도 새벽에 감쪽같이 사형을 집행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종로 전옥사였더라. 그리고 전봉준의 사형은 조선왕조의 형조체제 이래의 첫 번째 교수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수형이란 제도가 생긴 이래로 첫 번째 당한 게 전봉준이에요. 이런 썩을 놈들이 이게. 전봉준의 사형은 조선왕조 역사 이래의 대형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사건이죠. 그리하여 외신들은 앞다투어 사건을 보도하고 특히 일본에서는 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하게 되었어요. 전봉준은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여기에 경호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세속적인 인연으로 얽힌 전생의 어뢰를 대선승의 입장에서 차마 인간의 세속적 도리를 다하고자 전봉준을 끝까지 지키고 나서야 비로소 선승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시체까지 다 처리하고, 그리하여 경호는 1895년 8월부터 서산 부속사로 돌아와 스스로 몽룡장이라는 헌판을 걸고 제자들을 길러내고자 하였더라. 자, 일단 또 6건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